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함께 고민하는 부동산 정보 크리에이터 박수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제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5년 10월 기준으로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최신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게 대출 가능 여부부터 금리, 우대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먼저 이 제도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청년의 전세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저금리 대출이에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신용이 조금 낮은 청년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이죠. 한마디로 사회초년생의 전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대출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정말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저 박수연이 오늘 여러분의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첫 번째 연령 조건부터 볼게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라?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나이가 좀 더 많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군 복무를 하셨다면 복무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일부 연장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복무하셨다면 만 36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혜택이니 군필 청년들은 반드시 본인의 복무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센스를 발휘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공고문 확인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매년 정책이 조금씩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세대주 조건입니다. 신청자는 현재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분가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곧 독립해서 전셋집 구할 예정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 편리하죠. 여기서 예비 세대주란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대출 실행과 동시에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미리 대출을 신청하고 잔금일에 맞춰 혼인신고 후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무주택 요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청인과 세대원 전원이 모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배우자, 직계존 비속 등을 포함해요. 단순히 나만 집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의 중복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간혹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무주택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니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었으나 곧바로 처분했을 경우 그 처분 시점에 따라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본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또는 맞벌이 모두 해당됩니다. 세전 소득 기준이에요.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예비 신혼부부들도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주거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한 혜택입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무소득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생활비와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보통 무소득자는 공공기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순자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신청 전 기금 이든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순자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자산에서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 모든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해요. 자산 범위와 산정 방식도 중요하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자산 심사 과정에서 차량 가액이나 특정 금융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숨겨진 자산이 있다면 대출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통 전산 시스템으로 소득과 자산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심사의 지름길입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용 면적은 85이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꿀팁 하나.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60이 이하만 가능하니 본인의 나이와 가구 형태에 맞춰 면적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해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전셋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품을 팔면 충분히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형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거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원룸, 투룸, 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크거나 비싼 집은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그 취지에 맞는 주택에 한해 지원한다는 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 대상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최대 2억 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예요. 그리고 전세금의 80%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나머지 20%는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전세집을 알아볼 때는 내 예산과 대출 한도를 잘 고려해서 보증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이 3천만 원이라면 최대 1억 2천만 원의 전셋집까지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커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처럼 본인의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자녀 20%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른 소액 대출 상품과 연계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이제 금리를 볼게요. 2025년 현재 기본금리는 연 2.2%에서 3.3% 사이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8%,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1% 등으로 소득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면 소득 구간별 정확한 금리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보통 46%대임을 감안하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또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방주택 대출 시 0.2%피 추가 인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0.3%피, 우대 최대 4년간, 기초생활수급 자차상 위계층 한부모 가구는 최대 1.0%피, 우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7%피 우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에도 0.1%피 금리 인하 혜택이 있어요. 이런 우대금리를 잘 활용하면 정말 저렴한 이자로 전세집을 얻을 수 있겠죠. 다만 모든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우대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은행에 문의해서 가장 좋은 금리 조건을 찾아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다자녀 가구이면서 전자계약을 한다면 이 모든 우대 조건을 합산해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우대율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최적화된 금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대출 심사 시 최종적으로 결정되니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즉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 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구조예요. 부담이 적어서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연장 시 일부 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 가산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장할 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하거나 대출 이율이 연장 시점의 기준 금리에 맞춰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갱신 여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서, 연장 가능 여부 등도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니 만기 도래 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 보증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세요. 신청 시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신규 계약이라면 전입일 또는 잔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전세 계약 진행 시점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 이든든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 국민우리신한 하나농협기업 부산은행 등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담당 직원과 직접 상담하며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서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고요.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와 5% 이상 납부 증빙이 가능한 계약금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꼭 준비해주세요. 그 외에도 소득 및 재직 상태,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도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사실증명주택 소유 여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등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는 대출 심사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즉, 여러 제도가 하나로 합쳐져 신청 절차가 단순해지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희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을 위한 별도 대출 상품이 있었지만 이제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우대 금리 항목으로 편입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금리와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여러 은행을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세요. 발품을 팔면 팔수록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계약금을 포함하여 전세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만기 시 연장 또는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중요해요. 매월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약속된 날짜에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임대인의 파산이나 연락 두절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 상담사를 통해 문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 집 마련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 이든든이나 고객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전세집 구하기를 박수연이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모으기 팁 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